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 소식에도 시장은 섣불리 기대감을 키우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한 소식과 또 이번 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에 주시하면서 관망세 보였던 장이었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반독점법 위반 조사 착수 소식에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포드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증시가 하방 압력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경제 이슈들 분석해드리고요. 선물 투자 매매 전략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고수는 지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할 마스터 소개합니다. 오늘은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양세동 마스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마스터입니다. 네, 갑작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금일 갑작스러운 이제 미 증시에 대한 조정세가 좀 세게 일어나고 있는 과정인데 왜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고 향후 어떠한 가능성이 더 추가적으로 열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채팅창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질문 남겨주시면요. 저희 마스터가 방송 통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많이 활용하셔서 투자에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후에 저희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 본장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전일 대비 0.57% 하락세입니다. 2,96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90% 하락세입니다. 7,76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83% 오름세입니다. 58달러 33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9% 하락세입니다. 1,49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16% 하락세입니다. 1.1040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현재 선물 시장 흐름들 먼저 확인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 방지를 위한 이행 강제 장치에 대해 최소한 개념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협상을 이어가길 원한다는 건 선의의 신호라며 중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 연기 등을 조건으로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50개 주 대부분의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반독점 행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구글의 광고 시장 지배력과 소비자 데이터 이용 관행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구글은 매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자사 알고리즘을 공개하거나 자회사를 분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장 수사망에 오르지 않은 다른 IT 기업들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자국 재정교약에 저촉되지 않는 그림자 예산을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독일 재무차관은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동안 독일 정부가 엄격히 지켜온 균형 예산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침체 위기에 놓인 경제를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신임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이 올해 초부터 이어진 주요 산유국 간 감산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산유국들은 모두의 이익이 되는 안정적 유가를 원한다며 오펙이 주도한 원유 감산 합의가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국제유가는 급등했고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기업 공개를 앞둔 사우디가 유가 상승에 힘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소식들 하나씩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소식인데요. 미중 무역 협상 낙관적인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협상의 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이행 강제 장치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개념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인데요.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술 기업들의 도용을 중국 정부가 막지 못할 경우에 추가 관세 부활 등 징벌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양국이 원칙적인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미국의 관세 인상을 미루고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을 완화할 경우에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리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요. 자, 미중 무역 협상에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보이는 건지 이에 따라서 미증시 좀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호재죠. 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진전이 보인다. 이 부분이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죠. 근데 앞으로 일어날 과정 자체는 사실상 저는 개인적인 평가를 좀 내리자면은 미중 무역 자체가 그렇게 원만한 합의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완전한 대립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해의 조건 자체를 내밀었던 것 자체가 이제 정확하게 중국 쪽에서는 화해에 대해서 풀어라. 화해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농산물 더 살게. 이 부분이지만은 화해를 풀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쥐어짜는 숨통 자체가 화해인데 이걸 푼다는 의미 자체는 뭐 대립이라든가 중국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놔주는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화해 관련해 갖고는 저는 협상 자체로 제시할 가능성 적다고 판단하고 다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판단될 건 호재라는 거예요.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호재가 떴다. 그러면은 미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승 랠리 패턴 자체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과정이다. 이 부분이 초점일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미 증시가 많은 수치값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 수치값에서 이제 하락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판단하지만은 저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 랠리에 기반하여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값이 아직은 남아있다. 미중 무역이라는 호재 부분은 미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장을 이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평가하고 싶고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왜 어떤 자리에 이탈 위치값이 나오면 그 뒤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없는지 어디서 가장 지지가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나는지 이 부분은 좀 이따 이제 나스닥 볼 때 같이 차트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좀 더 1번 헤드라인 자세하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좀 낙관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증시에는 분명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가 앞으로도 언제든 상승 랠리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포인트 같은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죠. 미국의 48개 주 검찰총장들이 구글의 반독점 행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입니다. 검색과 온라인 광고가 집중 조사 대상인데요. 일부 기술 기업들이 지나친 힘을 가지면서 또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견제를 좀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장에는 수사망에 오르지 않는 다른 IT 기업들도 동시에 또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어제는 조금 하락폭이 크지 않았는데 오늘은 조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구글이라고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저희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삼성전자죠. 네. 삼성전자 뭐 쉽게 얘기하면은
구글이라는 기업 자체 조세가 들어갔다는 거는 단기적인 이슈거리가 됩니다. 근데 장기적이진 않아요. 이 기반 지금 여기서 좀 설명드려야 될 점이 뭐냐면은 네. 구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갖고 이게 장기적으로 하락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이라든가 조정 장세가 열릴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게 오늘의 장세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고 네.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적인 모멘텀 자체는 미중무역이라든가 좀 큰 거시적인 환경을 좀 더 면밀히 봐야 돼요. 상황적으로. 오늘 갑작스럽게 즉 반독점에 대한 조사 착수를 했다. 이런 부분은 데일리 조정, 일본 간 조정 이 정도에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염두를 해두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오늘 이슈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큰 하락폭을 이루었는데 네. 일단은 데일리 매매 관점에서는 이런 뉴스, 이번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데일리 매매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되겠죠. 하지만 장기적 모멘텀 관련해 갖고는 오히려 미중무역에 좀 더 포커스를 쏟자. 이 부분이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고 앞으로 조사를 착수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모멘텀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큰 이슈거리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시적인 환경에 있어서는 오히려 좋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따 이거는 T차트 보고 데일리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지 한 차례 더 이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관한 소식은 좀 단기적인 이슈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장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일단은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독일의 소식입니다. 독일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동안 엄격하게 지켜왔던 균형 예산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림자 예산을 통해서 경제를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그림자 예산은 공기업 사업 계획에 사용되는 예산과 같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예산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기업 부채는 국제 기준상으로 국가 채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재정 준칙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요. 자, 이 소식 전해지면서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유럽의 최대 경제 강국인 독일이 이 경기 부양에 애쓰는 상황에서 시장은 또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22회 통화 정책 회의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독일과 유럽 경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독일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제 독일이 사실 이슈가 되는 이유 자체는 이제 유로존 내에서 가장 강국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강국이기 때문에 독일 자체가 이러한 행보를 걷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슈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네.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양적 완화를 시도한다는 거죠. 양적 완화를 독일 내에서 시도를 하는 거고,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유로존 내에 있는 한 국가입니다. 한 국가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소식보다는 지금 달러화 수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번 주 12일이죠. 저희 이제 연휴 때 네. 이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제가 내일 고수는 지금에 또 출연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루 전날 22 관련해 갖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잠깐이나마 이제 22 통화 정책이 어떤 과정을 겪었고 왜 지금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지 내일 짧게 한번 고수는 지금에서 강의를 살짝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이해죠. 22가 왜 이런 행보를 걷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겪을지 이 상황, 그리고 이제 12일 날 있을 어떻게 보면은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거고 그 내용이 나온다면은 네. 과연 달러화에 대한 차트는 어떻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들. 독일은 유로존 내에 있는 한 국가고 사실상 이제 상징적인 거죠, 단순히. 유로존 내에 있는 강국이
양적 완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행보를 겪은 적 없는. 앞으로 유로존 내에서 이제 지금 최근 나오는 말이 이제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이제 12일 날 있을 거예요. 외신에서 나온 내용이 이제 슈퍼 드라기라고 해요. 이제 네. 임기가 떠나기 전부에 돈을 풀고 갈 것이다. 이렇게 다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 드린다면은 양적 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돈을 굉장히 풀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유로존 상황이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이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독일마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인지를 하시면 돼요. 네. 크게 뭐 여기서 그림자 예산 뭐 이런 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균형 예산 원칙을 포기한다. 간단하게 상황이 급하구나. 이 부분만 인지하시면 돼요. 유로존 내에 있는 최강국이 상황이 안 좋네. 유로존이 그만큼 최악이구나. 이 부분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뭐 그림자 예산이 뭐고 어떤 법적인 룰을 깨고 원칙을 한다. 이거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와 연동해 갖고 12일 날 22 통화 정책에서 어떤 내용이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가. 이 부분을 보는 게 오히려 낫겠죠. 여러분들. 내일 좀 자료를 정리해 갖고 여러분들하고 22 통화 정책 전에 어떤 과정을 겪었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 과정을 겪으면은 달러화가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지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가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유로존의 경기 그리고 ECB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내일 이 시간에 또 자세한 내용들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저희 고수는 지금과 함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헤드라인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유가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사우디의 신임 에너지부 장관이 산유국들은 안정적인 유가를 원한다면서 현재의 감산 정책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원유 시장에서는 사우디의 감산이 더 강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장의 국제유가가 2% 넘는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사우디의 국영석유 회사 아람코의 기업 공개도 함께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람코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유가를 올려야 한다라는 사우디의 입장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이거예요. 지금 네. 이제 이 며칠 사이 유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장기적인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 고민거리를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감산이라는 시황 자체를 이걸 장기적 이슈로 봐야 되는지 의문감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남아요. 지금 시황이라든가 차트 기술적 분석은 전부 매수입니다. 여러분들 매수예요. 네. 그리고 좀 후반부에 나왔던 아람코 이제 기업 공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유가의 상승 랠리를 추가적으로 더 서포트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근데 이 사우디라는 감산 소식, 이제 오펙 감산이라든가 사우디 감산 이 부분은요, 이제 크게 이슈거리가 안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하는 편이 있어요. 개인적인 의사는. 유가 관련해 갖고 사실 굉장히 난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유가가 관련해 갖고 요 며칠 사이 상승 랠리를 포인트를 이끌었던 것 자체가 사실 이제 감산에 대한 이 부분이 있겠지만은 과연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시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차트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예요. 네, 매수인데 제가 지지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언급을 좀 이따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지지에 대한 포인트 자체 한번 언급을 드리는데 유가가 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먼저 첫 번째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윗단에 저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자리다, 난해한 위치다, 난해한 시황이다 이 표현을 드리는 건데 이제 정확하게 제 생각을 언급드리는 게 이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려우면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시황도 어렵고 차트도 어려워요. 지금 상황 자체가 어려운데 굳이 이제 유가 관련해 갖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장 손을 떼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 판단 자체가 있어요. 확실한 시황이 조만간 드러날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이제 어제 나왔던 뉴스 자체도 이제 이란 제재 관련해 갖고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네네. 이란 제재 관련해 갖고 그런 뉴스가 오히려 좀 더 주목해야 될 뉴스고 주목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는데 미국 쪽에서 큰 제스처 자체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유가 관련해서 4번 헤드라인 좀 집중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유가 관련해서 잠시 후에 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선물 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 본작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선물 시장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54% 하락세입니다. 2,96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72% 하락입니다. 7,77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07% 오름세입니다. 58달러 47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1% 하락세입니다. 1,49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18% 하락세입니다. 1.1038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선물시장 시세 정리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구글 대상 반독점 조사 개시 소식에 기술주가 약세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사우디가 원유 감산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경기 부양 조치에 골드 나흘째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또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개시 소식에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나흘 만에 반락했는데요. 자, 오늘도 좀 하락폭 큰 상태입니다. 오늘 구간에서 나스닥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양세동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나스닥 매수 의견 주셨네요. 어떤 전략일까요? 네, 이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거시적 환경을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추자는 의미 자체는 이제 미중 무역 자체가 이제 호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인가 이게 의문이에요. 지금 일단은 지지값 자체는 7,700이 이탈된다면 추가적으로 매수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7,700 기억하시고요. 네. 이 위치 값이에요. 이탈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는 볼 수 없는 값이고 지금 오늘 2번 헤드라인하고 1번 헤드라인을 같이 봐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거시적 환경 자체는 미중무역으로 호재가 나오고 있다. 자 단기적 이제 데일리적 시황에서는 구글 반독점 관련해 갖고 조사 착수했다는 내용으로 하락세가 데일리로 나오고 있다. 그럼 최종 정리하자면은 2번 헤드라인 나오는 이제 구글 반독점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조정거리 이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진입에 대한 방법 자체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추세선에 의한 어떻게 보면은 지지값에 대한 부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목균형표에 대한 또 다른 추세적인 부분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입니다. 근데 제가 오히려 좀 추천을 드리는 위치값 자체는 추세선 자리가 오히려 더 낫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가 높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절을 짧게 보되 익절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1번 헤드라인에 따른 거시적인 환경을 좀 더 포커스 맞추자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중무역 관련해 갖고 이슈거리가 있었지만은 지금 단순히 요 며칠 사이 내려오는 거는 저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차트를 크게 보겠습니다. 자, 추세를 보시자면 오히려 더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수렴에 대한 구간이 형성이 됐어요. 고가 대비해 갖고 2019년도 7월부터 고가부터 내려오는 8,051 이때부터 내려오는 고가에 대한 수렴인데 파동에 대한 위치값이 다 드러났다는 결과로는 이탈이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 강해요. 이탈이. 그 위치값에 대한 부분만 고수를 잘하고 오히려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잘 성립한다면은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위치값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헤드라인 미중 무역에 대한 청신호 오히려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랠리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시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미 증시가 조정세가 세다고 해갖고 이건 이제 뒤집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7,700이 이탈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탈 안 나왔어요 아직. 그럼 오히려 지금 단가 내서 7,710에서 7,720 사이가 매수에 대한 구간 자리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아요. 7,710에서 7,720 사이가. 그리고 손절 자체를 7,700으로 잡고 기준점을 잡고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손절이 다소 큰 게 아닌가요? 60분봉 기준으로 본 거예요. 60분봉 기준으로. 손절이 짧은 겁니다. 손익비 구성을 봐야죠. 여러분들. 더 위를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7,900을 넘어가는 거로 보고 있는데 그죠? 손익비가 구성되는 단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매매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기준 근거 자체는 미중 무역에 대한 거시적 환경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의미고 이번 헤드라인 이제 반독점 구글에 대한 부분은 데일리 트레이딩에 어떻게 보면 조정을 줄 수 있는 시황밖에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있어요. 거시적인 환경을 좀 더 면밀하게 보는 입장 자체가 오히려 손익비라든가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참고하시고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좀 더 바라보는 게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나스닥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거시적으로는 미중 무역에 대한 좀 호재성 뉴스가 있고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 이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뉴스는 좀 단기적인 조정을 보일 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거시적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자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또 7,710에서 7,720선 사이의 매수 포지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손절은 7,700선 정도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사우디 측이 원유 감산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 유가의 상승 힘을 보탰는데요. 전거래일 이 원유 감산 기대의 원유가 2% 넘는 상승을 보였고 오늘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 오일은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지 양세동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일은 관망 의견 주셨네요. 오일은 어떻게 좀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제가 아까 이제 4번 헤드라인 할 때 네.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자, 기술적 분석과 이제 시황적 분석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네. 자, 이제 시황적으로 이제 헤드라인을 좀 보고 판단한다면은 매수예요. 여러분들 매수입니다. 네, 감산을 지속하겠다는 시황 자체는 시장에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인데 제가 사실 이제 의문감이 가장 남았던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은 사우디 감산이라는 시황 자체가 장기적인 매수에 대한 추세 자체를 이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의문감이에요. 네. 왜냐 제가 이제 작년에 있었던 사우디 오펙에 대한 감산이 있었을 때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시황이 반영되지 않는 거를 봤기 때문이요. 지금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거는 미국이 어떻게 이란을 제재할 것인가 이게 더 이슈거리가 아닌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게 네, 사실인 네. 거고요. 시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여기 와갖고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은 전 난해하면 안 해요. 난해하면. 난해한 기준이 돼버렸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난해하면 안 합니다. 어려운 데서 저는 베팅을 하질 않아요.
상황 자체가. 지금 상황은 오히려 저는 웨이팅을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인데 데일리 트레이딩이라든가 60분봉 기준 관점에서는 네. 매수예요. 근데 지금 차트 상황도 어떻게 보면 매수입니다. 왜냐면은 상단에 있던 저항대에 대한 이탈 자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가 올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주의가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은 이제 급등에 대한 차트 자체가 일어났고 상황적으로 어떤 기술적 분석을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값 자체가 오히려 57.50이라든가 60 사이까지는 좀 떨어져야지 그때부터 다시 한번 매수를 볼 수 있는 포지션이 와버렸는데 네. 기술적 분석과 시황이 이제 매수라고는 하지만은 하나라도 의문감이 남아버린다면 애매한 거예요. 사우디 감산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를 줄 것인가? 네.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매도인가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경제 채널에 나와갖고 모른다고 하면 되냐. 네. 어려운 거는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상황이.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애매하면 하지 마세요, 애매하면. 저는 지금 가장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네, 네. 유가가 어떤 이슈거리 없었으니까 최근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달간 굉장히 흔들어댔어요. 시장 상황 자체가 8월 내내 다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을 바라보는 측면 자체가. 그럼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간단하게 보는 거는 이제 스페인 이탈 가지고만 진입 구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만. 그게 오히려 제일 간단해요. 이런 위치값만. 그럼 지금 다 지났네? 그럼 기다려보지 뭐. 이 관점이 오히려 더 편해요. 여러분들. 지금 유가를 웨이팅 되는 이유는 사우디 시황이 저는 크게 반영되지 않을 걸로 판단하는데 위치값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제 지지를 볼 것인가 저항을 볼 것인가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지지밖에 없습니다. 네. 저항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되지는 않아요. 차트가. 그러면 지지를 보더라도 57.50 내지 60까지는 좀 조정을 주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는 게 맞는데 오히려 오늘 시장 상황 자체는 그냥 웨이팅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오늘은 이 사우디의 감산 정책과 관련한 뉴스가 나왔는데 어제 저희 방송에서는 또 미국이 원유 생산을 더 늘리겠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거든요. 네. 그럼 둘 다 생산량과 관련이 있는 뉴스인데 어느 것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그런 부분이 좀 관련이 있을까요? 둘 다 미치겠죠. 네. 둘 다 미칠 가능성이 네. 굉장히 크다고 보고 지금 유가가 이제 이슈거리가 굉장히 이제 하나는 유가를 생산하겠다. 네. 하나는 감산하겠다 이 부분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가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유가에 대한 가격 결정은 이제 미국하고 오펙이 결정을 해요. 네. 미국하고 오펙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미국과 오펙이 결정하는데 수싸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가격을 앞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도 강의를 통해서 좀 얘기 드리는 게 나은 편이긴 한데 지금 이제 데일리적인 이슈 자체가 계속적으로 어긋나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공급을 하겠다, 생산을 하겠다, 이제 감산을 하겠다 이런 거보다 앞으로 이란을 어떻게 제재하겠다 이 부분에 좀 더 네네. 포커스 맞추고 그걸 추세로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일 판단하는 게 제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앵커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자 전일 뉴스가 어떤 게 나왔다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국이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네. 소식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생산을 늘리겠다는 거는 가격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락 요소죠. 그렇죠. 네. 근데 어제 전일 상승을 했어요. 그러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시장 상황 자체가. 이슈거리만 보더라도. 그래서 시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나와서 하는 일이고. 근데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사우디 감산? 애매모호하다. 네. 기준이. 이 부분을 언급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오히려 바라보고 있는 측면 자체는 이란에 대한 제재? 이건 이슈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입장만 밝힌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강한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란이 이런 생산과 감산이라든가 생산하겠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네. 오히려 이란이 가만히 있는데 미국이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거죠. 야, 이란 제재하겠다. 이러면은 가격 폭등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거리를 봤어요, 사실. 네네. 그럼 그건 오히려 이슈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감산이라든가 오히려 생산보다는 주 포커스 자체를 미국에서 바라보는 이란의 앞으로 행보 이 부분을 맞추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월요일부터 오히려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거는 이란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넓혔기 때문이 아닌가 이 판단 자체가 오히려 더 크고요. 실제로 이란을 만약에 제재하겠다고 선포를 해버린다면은 네. 유가가 상당히 폭등이 올 거예요. 상당히.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진짜 이제 지지 포인트만 찾아버리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오히려 그런 기회를 좀 더 유심히 살피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유가가 이제 폭락을 하는 거예요. 유가가. 그럼 초점 자체 딱 맞춰져요. 미국이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때 그 하나에 대한 방향성만 보겠다. 이게 오히려 좀 더 쉬운 매매가 아닌가.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오히려 더 어렵다. 이렇게 네. 판단이 드는 거예요. 유가는 제가 나중에 기회 된다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봐야 될 상황이 뭐냐면은 미국이 이란한테 해왔던 행보 자체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이 부분을 오히려 좀 더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이러한 과정을 알아야지 앞으로 미국이 어떤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유가가 장기적인 면에서 상승 포인트가 올 것인지 하락 포인트가 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사우디 측의 원유 감산 정책 소식과 관련해서 그래도 오일을 살펴봤는데요. 오일과 관련한 부분은 이런 생산량적인 측면보다는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이 시황적으로 추세를 판단하기에 조금 더 맞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골드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섰는데 자, 이번 주에 열릴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금리 인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채권 매입 프로그램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골드가 나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 골드 대응 전략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지 양세동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골드 매수 의견 주셨대요. 골드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야, 여러분들 좋은 자리가 하나 있긴 해요. 네. 지금 이게 왜 제가 매수를 들었냐면은 이제 22 통화 정책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6월부터 있었던 골드 흐름입니다. 6월부터 있었던 골드 흐름이에요. 6월부터 골드 흐름이 쉬지 않고 매수 포인트가 왔던 것 자체는 제가 얘기 드렸어요. 양쪽 완화에 대한 시도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동시다발적인 양쪽 완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골드에 대한 매수 추세가 이어진다. 이 부분을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양쪽 완화를 풀겠다는 두 어떻게 보면 거대한 집단, 미국과 유로존에서 이제 중국까지 포함되겠죠. 중국 이제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던 양쪽 완화 있는데 집중할 게 이거예요. 여러분 딱 양쪽 완화를 계속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제일 많이 맞춰야 돼요. 골드를. 간단하죠. 양쪽 완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 랠리 포인트가 왔던 겁니다. 이거 기준 근거가 되는 거예요. 6월부터 나온 내용이 나온 거예요. 6월부터 폭등했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왜 이러한 차트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언급을 드려요, 여러분들. 지금 이 데일리 트레이딩 막 이거 틱 차트 찾아가고 오늘 막 매수 포인트 이거 의미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골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관점을 먼저 주 포커스로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골드 자체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무엇이냐,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에 대한 위치값 그리고 22 통화정책, 부양정책 자체가 어떻게 따른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양정책을 시도한다면은 미국도 한다고 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시도하는 판국에 0.25포인트죠. 그리고 유로존 자체도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 진행하면 전 세계 동시다발적인 양적 완화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러면 골드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 랠리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 선물이라는 파생 구조 자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품고 가는 거예요. 손절에 대한 위치값이라든가 정확한 진입에 대한 기준값을 가지고 드러내는 게 오히려 이상적인 태도예요. 지금 골드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골드 매매할 때요, 레인지를 측정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떨어진 어떻게 보면 골드 틱 차트만 보고 판단할게요. 오늘 떨어진 포인트 자체는 좀 전일 포인트 자체도 어떻게 보면 200T 이상 발생했어요. 하락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오늘 자체도 지금 상황에서는 80포인트, 100포인트 나왔는데 80틱, 100틱. 지금 전일 200틱 나왔어요. 그만큼 유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뜻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자, 두 가지 조건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뭐냐면은, 자, 1470에서 80까지 기다리세요. 1470에서 80까지. 자, 지지를 받는 걸 일단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지 받고 틱 차트에서 이런 위치값 정확한 어떻게 보면은 이탈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 포인트를 삼으세요. 그때 매수 포인트.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죠. 1470에 대한 지지를 받고 이런 이탈 값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 포인트를 삼으세요. 그러면 손절은 어떻게 하나요? 이 직전 나왔던 저가, 이탈이 나온다면 저가를 기준으로 손절을 잡고 가야 됩니다. 손절이 너무 긴데요? 지금 차트가 유동성이 커요. 그냥. 차트가 유동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왜 매수를 보라고 했냐면은 양적 완화에 대한 시도 자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는 측면이 강해요. 그럼 오히려 양적 완화가 좀 이제 풀어질 때, 양적 완화를 조금 이제 슬슬 할 때 오히려 골드에 대한 조정 포인트가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럼 1470에서 80 사이, 이 부분에 대한 지지를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 이 지지값은요 60분봉 기준으로 보세요. 60분봉 기준으로. 그리고 이탈값이 나오는 거는 T차트 기준으로 보고, T차트에서 이탈이 나온다면은 그때 매수 포인트를 삼으시고 저가에 대한 손절, 그리고 이 부분은 고가 갱신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게 추세예요, 여러분들. 그게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최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 주 이제 지난주부터 해갖고 조정 장세가 열리는데, 최근 있었던 상승 랠리에 대한 단순 조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왜냐?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할 거니까. 그럼 오히려 지금 조정이 요 며칠간 나왔던 조정 자체가 오히려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라고. 지금 1470.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야, 형님 왜 300포인트가 내려와야 되는데, 300포인트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럼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300포인트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야, 300포인트까지 어떻게 기다려? 데일리 트레이딩 하는 분에겐 지루하겠죠. 근데 오히려 그때부터 추세 보는 게 이상적이라고 나요. 오히려 손쉬운 매매를 할 타이밍 자체가 오잖아요.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골드는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양적 완화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펼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구간에서 한 1470에서 80 정도까지 내려오면 기다렸다가 지지받는 거 체크하고 매수 포지션 잡아보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고가 갱신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가라는 전략도 같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본장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53% 하락세입니다. 2,96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71% 하락세입니다. 7,77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47% 오름세입니다. 58달러 70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62% 하락세입니다. 1,49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4% 하락세입니다. 1.1043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 헤드라인 소식들도 전해드렸고요. 또 선물 매매 전략도 짚어드렸는데 또 추가적으로 오늘 어떤 부분 또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보는 것보다 네. 이제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있을 22 통화정책회의가 시청자분들에게 언급을 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나와서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올해 가장 중요한 뉴스가 아닐까 이 생각을 해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네. 뭐 6월부터 있었던 갑작스럽게 급변한 사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중요성을 판단하고 계시지만은 좀 올해 가장 임팩트 있는 뉴스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연휴 기간 동안 나와갖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 사전에 정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중요한 하루 이틀 시간이 오히려 이 시비에서 어떤 내용을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측정하는 게 오히려 준비하는 시간이 아닐까. 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일 좀 그 부분으로 자료를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네. 사실 이제 매매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라든가 정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데일리 트레이딩이 오히려 적합한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제 장기 트레이딩 자체가 굉장히 적합한 상황일 가능성이 커요. 이 시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수학이라든가 어떤 여러분들 문제를 이런 푼다면은 정답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정답이. 이거에 대한 정답은 이거다 하고서 결과값이 딱 절대값으로 특정이 돼요. 근데 시장은요, 정답이 없어요. 어떤 가능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확률학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상황적으로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측정하는 게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차트에서 이제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이제 차트에서 어떤 신호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구현돼 있다면은 시장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공개되지 않을 게 뻔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녹아들 수 있는 시장에 대한 판단 근거는 시황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시황 자체가 시장에 어떤 반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가? 그럼 오히려 매수를 봐야 되는가, 매도를 봐야 되는가?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은 뉴스를 항상 읽는 습관 자체를 많이 기르시는 거를 권유드려요. 이것만 이제 몇 개월 해야 돼요, 사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상황이고 이게 어떤 시장에 어떤 반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가 이 부분 판단만 하는 게 몇 개월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 차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기술적 분석 이렇게 해갖고 뭐 강의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일목균형표를 보든 가격이동 평균을 보든 어떤 추세적인 판단, 지지에 대한 근거 이 부분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내일 22 관련해갖고 좀 타이트하게 준비할 테니까 내일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 1시간 동안 또 가득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양세동 마스터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양세동 마스터가 이야기한 대로 내일 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